여러분 배고플 때 어때요? 꼬르륵 꼬르륵 하면서 꼬르륵 소리가 아주 민망하지만 내가 배고프구나. 물론 꼬르륵 소리가 들리려면 좀 말라야 돼요. 통통하면 꼬르륵 소리가 안 들립니다. 오래전에 안 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꼬르륵 꼬르륵 할 때 어때요? 네, 안녕하세요.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입니다. 오늘은 제가 새롭게 책을 써서 책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이 책은 그 기존에 내던 책이랑 조금 다른 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제가 이제 벌써 1999년도에 첫 번째 부검을 하고 벌써 26년 정도가 흐르면서 3,000건이 넘는 부검을 한 것 같습니다. 사실 정확히 세워보지는 않았는데요. 제가 이제 부검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.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이제 끔찍하다 또는 트라우마 받지 않느냐, 힘들지 않느냐, 뭐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그게 그렇다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어서, 왜냐면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분증을 갖고 그 경찰분들이 오게 되고 그 신분증을 보면 거기에 가장 멋진 모습이, 가장 젊었을 때 모습이, 가장 근엄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사진을 보고 나서 부검대에 가면 사고 때문에 많이 훼손이 됐든 끔찍한 범죄 피해자든 아니면 혼자 외롭게 살다가 몸이 부패되었든 저한테는 이제 사진 속에 뭔가 좀 근엄하고 찬란했던 삶을 살았던 나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뭐 힘들거나 싫거나 남들이 생각한 것만큼 그렇지 않아요.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. 오히려 오랫동안 이 직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, 죽음이 뭔가,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조금 더 소중히 다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. 제가 월요일 금요일 날 부검을 하면서 이것만 조금 고쳤으면, 이것만 조금 생각을 했더라면, 이걸 안 했더라면 그런 것들이 각 장기 따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경우가 많았어요. 예컨대 심장에 관상동맥이라고 불리는 곳이 막히는 죽상동맥경화라고 하죠. 이걸 보면 돌아가신 분한테도 담배 냄새가 날 때가 있었어요. 정말 애연가였던 거죠. 사실은 담배 피는 분들한테는 은은하게 체향이 나요. 뭐 살아있든 돌아가셨던데 정말 오랫동안 피셔갖고 약간 그런 게 나는데, 심장동맥, 관상동맥을 봤을 때 막혔을 때의 느낌, 또 간, 노랗게 지방이 끼다 못해 딱딱해진 간을 봤을 때, 황달의 얼굴을 봤을 때 연민의 정이 느낄까요? 누군가가 살아있을 때 말을 좀 해드렸으면 어떻을까?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은 오히려 부검하면서 끔찍하다보다는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. 그래서 아마 제가 유튜브를, 대멘톡이라는 유튜브를 하게 된 것도 아마 제가 내재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밑에 댓글을 통해서 저희한테 참여하고자 하는 욕망도 받고 저희한테 질문도 많이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좀 여러분한테도 조금은 전달이 됐구나 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. 결론적으로는 이 책은 장기별로 여러 가지를 담고 있고요. 제 경험으로 여러 가지 같이 나누고 싶었던 지식과 사례들을 깊게 한번 좀 더 쉽게, 깊은데 어떻게 쉬울 수 있냐 그런데 그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아마 이 책을 처음에 보시다 보면 좀 특이한 걸 보시게 될 거예요. 여기 보시면 저희 부검 감정서에 어떤 그림을 좀 그 형식을 좀 따와서 저희가 부검 감정서에 익숙한 건데 장기별로 심장이면 심장, 뇌면 뇌, 간이면 간, 그 다음에 비장이면 비장, 췌장이면 췌장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. 일부가 장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얘기 드렸는데요. 첫 번째가 이제 심장입니다. 법의학자가 부검에서 정말 많이 보는 케이스. 이걸 촬영하는 그제가 월요일이었는데 부검을 했는데 심장에 죽상동맥 경화가 있는 분이, 물론 이분은 여러 가지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위험인자를 잘 모르잖아요. 두 번째, 막히거나 터지는 혈관의 최후, 혈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또 네 번째, 폐렴. 사실은 저는 폐렴이 너무나 식상한 거라서 많이들 다 아시는 거 아닐까 그랬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. 이게 익숙한 사망원인 3인데 폐렴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좀 더 그런 분이 없었던 것 같아서 책에서 조금 더 그것들을 잘 녹여놨다고 생각합니다.
다섯 번째는 위, 여섯 번째는 소장, 일곱 번째는 대장, 여덟 번째는 간, 아홉 번째는 비장, 열 번째는 담낭, 11번째는 췌장, 12번째는 혈액, 13번째는 DNA였습니다. 5장 6부를 했는데 되게 많죠. 굉장히 자세히 써놓은 책들도 있는데 그런 책들도 되게 유익하고 좋은데 제 책은 그것과 조금 다른 게 실제로 사망한 사례를 또 그리고 제가 직접 본 사례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사례를 각 장기별로 정리한 거라서 그냥 일반적으로 해부학이나 이런 게 나쁘면 뭐 안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와닿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쓴 폐에 쓴 걸 보면 부검을 해보면 건강한 폐는 분홍색을 띠지만 실제로 몽골에서 살다가 이제 젊은 분인데 한국에서 다른 이유로 돌아가신 분 부검한 거를 보여드린 적은 없지만 보여드리기도 어렵고 유튜브 정책상 실제로 분홍색입니다. 정말로 분홍색인데 서울에서만 살아도 분홍색이 아니라 거뭇거뭇한 게 있고 근데 여기 담배를 오랫동안 피운 분들은 폐에 검은 줄이 죽죽 그어진 것처럼 보입니다. 이렇게 써 있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. 1부는 장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. 2부는 제목이 우리 편집자분께서 가능한 죽지 않는 법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2부에서 뭘 썼냐? 암, 그 다음에 술, 담배, 온도, 스테로이드, 그리고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썼습니다. 스테로이드는 아마 법의학자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본인들도 생각을 못 해봤대요. 왜냐하면 제가 이걸 처음 경험한 게 정말 부자라고 하는 분이 운동하다 죽은 거야. 운동하고 잠시 쉬다가. 그래서 뭐 돌연사죠. 근데 봤더니 체격이 너무 좋고 근데 심장이 또 너무 비대하고 스테로이드를 맞은 병력이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외국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였잖아요.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분이 이제 운동하고 스테로이드를 맞는다는 걸 모르면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잘 짚어줬다라고 같은 동료한테도 약간의 잘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고요. 제가 여기다 쓴 것도 스테로이드도 아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글루코콜티코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천식이나 피부 요거가 아니라 사실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고 그래서 근육을 합성하게 하고 이렇게 남성 호르몬의 그 유사체 인게 문제라는 것도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예전에 얘기했더니 아래 댓글에 그래 뭐 또 막 이걸 먹으면 안 된다 의사가 처방한 스테로이드도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물론 그것도 많이 먹으면 안 좋죠. 근데 이걸 고려해서 처방하는 거라서 예를 들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스테로이드 많이 투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? 그게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내가 근육을 좀 얻고 싶어 그래서 데멘토 구독자라면 혹시 기억나시나요? 첫 번째로 기억나는 게 고자가 된다. 이게 워낙 하니까 고환이 위축된다. 됩니다. 제가 아마 그때 스테로이드 얘기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심비대, 이 팔 근육만 다리 근육만 두꺼워진 게 아니라 심장도 비대하면서 사망할 수 있다. 그 얘기 고혈압도 생길 수 있다. 그리고 여드름, 뭐 고환 위축, 발기불능, 간 기능 이상 뭐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해 드렸을 거예요. 이 책 보시면 어떻게 그렇게 진행되는구나 하는 것들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결론적으로는 이 책은 제가 오랫동안 법의학자로서 살아오면서 아마 제가 유튜버가 된 것도 그런 이유가 내재적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그 내용들을 책으로 엮은 거고요. 특히 그 중에서 신체적인 장기와 또 안타까웠던 순간들. 이번 제 책은 제가 오랫동안 부검으로 어이없게 죽지 않고 좀 더 이 지구에서 재밌게 살다 가는 법. 그걸 법의학자가 여러 지난 3,000명이 넘고 또 수많은 감정을 통해서 느낀 바를 적은 책 이렇게 봐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. 여기서 이 책은 제발 살아있을 때 읽어주세요라고 제가 편집자분이랑 같이 했는데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. 쉬는 시간에 뛰놀다 넘어진 남자 중학생, 그 다음에 임원승진 회식에서 술 마시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사망한 사례, 친구들과 기분 좋게 시간을 보낸 여대생이 샤워 중에 익사한 이유 등등. 이게 진짜야? 근데 진짜 우리들 정말 방심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모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은 제발 살아있을 때 읽어두세요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긴 시간 동안 제가 제 책을 홍보했는데 조금은 한 번쯤 꼭 읽어주시고, 그리고 정말로 제가 오랫동안 책들 한 사례들 넣었으니까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? 야, 이거 20분밖에 안 했는데 내 책이니까 할 말이 없어. 교수님 너무 짧아. 너무 짧아요. 교수님, 그 안에 다양한 부검 사례가 있잖아요. 네. 그중에서 교수님이 제일 기억에 남는 부검 사례가 있으신가요?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사례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, 이 책에 제가 실었는데 암을 진단받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따님한테 한강에 데려다 달라고 했던 케이스. 여기 없나요? 대면톡이 있는데. 대멘톡이 있어요. 대면톡이 있습니다. 헷갈려. 어디에 넣고 어디에 안 넣는지. 여기서 기억에 많이 남는 사례가, 여러분 대학교 다녀오신 분들은 신입생 때 그 자유로움, 해방감, 또 술도 선배들도 잘 사주고 이러니까 술을 재밌게 먹고 돌아온 거야. 그래서 CCTV를 경찰에서 가져오시거든요. 그걸 봤더니 불쾌하게 즐겁게 먹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두 여학생이 기숙사로 돌아왔어요. 근데 이제 한 명이 먼저 씻겠다 그러고 한 명은 나중에 씻어야지 그러는데, 왜 술을 좀 꽤 먹게 되면 그냥 누워서 자게 되잖아요. 다음날 침대에서 한 친구가 막상 그 친구가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또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아마 어제 샤워를 하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수업 들어가야 되니까 샤워를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고 그냥 갔어요. 막 이렇게 두들겼는데도 잘 안 나오니까 안 들리나 보다, 샤워하다가. 뭐 그럴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냥 자기가 먼저 씻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수업에 들어갔다가 돌아왔는데, 돌아오고 보니까 여전히 물소리가 나고, 문제는 물이 넘치고 있었던 거야. 그 기숙사 방으로. 그걸 문을 열고 사람들을 같이 불러서 들어갔더니 여학생이 물이 차오르는 데서 얼굴이 물에 잠겨서 익사를 한 거야. 익사를 했다는 건 제가 부검한 다음에 알았어요. 근데 왜 익사였냐? 술에 너무 많이 취해서 쓰러지면서 정신을 잃었고 하수구에 얼굴을 대고 쓰러져서 그게 이제 막은 거예요. 그래서 물이 차오르면서, 원래 샤워하다가 물이 빠져야 되잖아요. 꽤 넓었는데 거기에 이제 물이 차오르면서 사망을 한 거죠. 명백히 호흡한 흔적이 있어서 익사로. 뭐 사례를 아주 다 넣은 건 아닌데, 제가 부검했던 케이스, 변비가 심했던 아주 명문대 대학 교수님이 있었는데 머리 수술을 받았는데 요양을 하다가 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. 장폐색. 근데 그게 만성적으로 진행되면서 계속 병원에 응급실도 가고 또 장폐색을 풀었다가 다시 왔다 갔다 했는데, 마지막에는 장폐색이 심하게 와서 사망했는데, 장이 움직이지 않는데 그때 사망할 수 있을까? 라고 생각하실 텐데, 제가 배를 안쪽에서 보니까 장이 이만하게 커지면서 환경막을 들어 올리면서 그렇게 해서 사망했어요. 그렇게 사망한 사람이 엘비스 프레슬리, 또 그렇게 사망했습니다. 장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그냥 변비가 약간 생기면 불편하겠구나 이 정도인데, 실제로 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변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고요? 다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죽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? 근데 사람이라는 게 어쩌면 운이 작용할 때도 있고 어쩌면 그런 상황에 자기가 놓여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많기도 하고요.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장기에도 하나하나의 사례들이 있고요. 제가 딱 펼치니까 위가 나오네요. 위 하니까 옛날에 인플루언서 이분이 이제 날씬하게 하려고 계속 토하는 거야. 먹고 토하는 거야, 평소에. 몸매를 유지하려고 자꾸 토하다가 어느 날 딱 그거 끝내고 뭔가 촬영을 끝내고 이제 안심하니까 치킨을 시켜놓고 그거를 너무 빨리 집어넣었다가 목에 걸려 사망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요 하나하나 볼 때마다 그런 것들도 생각나고 그래서요. 또 이 위고비랑 아군자루를 최근에 막 유튜브 보면은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.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괜찮고 할 만한 것 같기도 한데 저희 책에서는 조금 위험하다고 하시는 부분도 있잖아요. 네, 사실 위고비나 와운자로 뭐 좋은 약입니다.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부작용이, 우리가 부작용이라 부르는 거 흔히 그게 상대적으로 적은 건 분명해요. 왜냐하면 예전에 다이어트 약에서 제일 유명한 것 중에 나비약이라고 있었는데
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에 처방할 수 있는데 심혈관계를 조금 더 자극하고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끼치면서 제가 정말 안 좋은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아마 이 책에서도 다이어트 약에서 나비약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를 드렸는데요. 그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운자로나 위고비 뭐 이런 약들은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고요. 다만 좀 고려할 게 있어요. 뭐 이 책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소화가 안 되는 거가 디폴트예요. 이게 위가 좀 느리게 되고 식욕이 안 땡기는 이유가 잘 안 움직여서 그래요. 위나 장이. 여러분 배고플 때 어때요? 꼬르륵 꼬르륵 하면서 꼬르륵 소리가 아주 민망하지만 내가 배고프구나. 물론 꼬르륵 소리가 들리려면 좀 말라야 돼요. 통통하면 꼬르륵 소리가 안 들립니다. 오래전에 안 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꼬르륵 꼬르륵 할 때 어때요? 장이 잘 움직이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야. 마운자로나 위고비는. 그러면 밥을 안 먹게 되니까 좋은 거 아니냐? 맞습니다. 그래서 살을 빼는 건데 문제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장기화 될 수 있어요. 아까 제가 극단적으로 장이 안 움직이면 그것 때문에 사망할 수 있다. 최근에 위고비에 대해서 이제 이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집단 소송도 들어갔고요. 위고비의 또 하나의 알려진 부작용은 근육이 감소가 돼요. 왜냐하면 먹는 게 속된 말로 시원치 않은 거죠.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도 탄단지를 잘 맞춰서 먹는데 잘 안 먹게 되고 뭐 이러니까 살은 빠지는데 같이 근육도 빠지는 거예요. 근데 근육이 빠지면 무슨 문제냐?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을 흡수하는 게 간, 근육, 그리고 지방이에요. 그중에 간도 많이 역할하지만 근육이 많을수록 당뇨병에 안 걸린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야. 근육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근육이 빠져버리는 거예요. 거기에다가 또 하나 마운자로나 위고비에 드물지만 탈모가 근육 빠지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 또 혹자는 그걸 먹고 탈모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? 그러는데 근데 자기 몸을 아껴주셔야 돼요. 자기 몸은 시험대가 아니라 이걸 두 개를 충돌하는 걸 쓰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면 그거 약간 중학교 때 누구랑 싸우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랑 똑같은 거고 뭐 결정적으로 몸은 망가지는 거야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운자로 위고비 좋은 약이에요. 근데 그 장익운동 저하, 탈모, 그리고 근육 감소에 이거는 잘 알려진 거고요. 그 밖에 아주 이렇게 드물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갑상선암이라든지 또 췌장에 약간의 문제, 그리고 실명도 요즘에 소송을 미국에서 건 것도 있고요. 그래서 모든 약은 다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. 내가 고도비만이라서 방금 얘기한 위장관의 운동을 저하시키고 약간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을 빼므로써 얻는 이득이 크다라는 거 하려면 BMI라든지 의사의 기준에 맞춰서 해야 돼요. 난 그냥 조금 통통한데 그냥 좀 더 멋있게 보이고 싶어. 이런 연예인적 마음으로 하시면 모든 약은 어쩌면 배반할 수도 있다. 라는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운동 그리고 식단 이렇게 얘기하면 뭐 우리 엄마가 얘기하던 거 왜 또 너도 똑같이 얘기하냐 그러는데 그게 제일 부작용 없고 건강에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. 만약에 내가 초고도 비만이다, 뭔가 성인병이 있어서 대사증후군이 심각하다, 이럴 경우 당연히 해야죠.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. 아마 이걸 보시고 내가 약간 살찐 것 같아, 뭐 팔에 살이 붙었어, 그래서 마운자를 맞아야지,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정도 광고였으면 너무 광고를 열심히 한 거 아닌가? 너무 짧아서 어떻게든 근데 내 책은 잘 못하겠어. 좀 창피해서.